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우리 오래오래 같이 가요. 같이 늙어요.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그리고 6308님, 김태현 변호사님이 진행해 주세요. 요거는 SBS로 보내셔야 돼요. 제가 이재익 PD한테 시사특공대 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쪽에 출연하지 않는답니다. 자, 오늘 의식주 연구실, 지금은 비거노믹스 시대, 초식마녀가 권하는 생활 밀착형 비건 라이프. 그 제목이 되게 거창합니다. 일단 비건이 채식주의자 중에 한 그 종류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비건을 위한 레시피북을 쓰신 오늘 조금 더 비건의 저자 초식마녀님 모시고 채식주의자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식마녀. 아, 이름이 좀 무서운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사실 무서운 느낌을 줄 모르고 저 스스로한테 좀 용기를 주고 싶어서 지은 이름이고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편인데 비건이라고 하면 어떤 악플이 달릴지 너무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마녀 사냥을 만약에 겪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비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 해서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아, 비건이 그 채식주의자의 여러 단계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일단 비건이라는 게 왜 악플을 달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비건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좀 완전 채식주의로 번역이 돼서 식생활에 한정되어 있다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비건이라는 거는 그냥 식생활에만 그러니까 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활 전반에 있어서 그런 동물을 착취하거나 동물성이 들어가거나 한 모든 서비스나 제품을 거부하는 생활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종교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고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악플들이 많이 달리는 편이죠. 그러니까 지나친 엄숙주의를 추구하는 집단 혹은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일단 채식주의의 단계가 있다. 요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어떤 분들이 계신 거죠? 우선은 이제 채식을 지향하지만 때에 따라서 육식을 하기도 하는 플렉시테리언이 있고요. 이제 육상 동물은 먹지 않지만 해양에 사는 동물들을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이 있고 달걀이나 유제품까지 먹는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유제품까지만 먹는 락토 베지테리언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산물, 고기, 유제품, 난류 다 먹지 않는 비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채식주의자가 만약에 어떤 게임을 하신다고 치면 비건이 끝판왕. 그러니까 그 동물 가죽으로 만든 운동화까지 안 신는 단계가 비건 맞습니까? 네. 좀 쉽게 이해하시기 좋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그 천으로 만든 운동화만 신으신다는 아니면 합성 피혁 같은 것들. 그러면 초식마녀님은 비건이신데 저는 사실 고기를 좋아해서 이게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비건으로서 삶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2019년 2월에 다큐멘터리 2편을 보고 비건을 딱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왓더 헬스랑 카우스피라시라는 다큐멘터리인데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되긴 했지만 제가 한 2014년도쯤에 유기견을 좀 돌보는 경험을 하면서 그때 이제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 동물인 개들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좀 버려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먹고 쓰는 동물들은 얼마나 비참할까 이런 생각이 처음 들면서 언젠가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육식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씩 누적되어 왔는데 저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약간 어떻게 보면 계속 외면하고 미루다가 이제 그 불편함이 한계치를 넘어서 딱 비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동물이 어떻게 우리 곁을 떠나가느냐, 식탁에 올라오느냐에 대한 과정을 좀 고민한 시간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순간들이 있다고 하셨고 이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옷,
신발, 장신구 이런 것들 전반에서도 다 동물과 환경을 고려하게 되는 게 비건으로 알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에서 동물 실험을 안 한다든지 그런 화장품까지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그 물건들을 선택을 하십니까? 네. 사실 그런 거를 고르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즘 시대는 좀 오히려 선택 과잉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비건 해서 검색하면 제품군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택이 오히려 수월해지는 면이 있고요. 요즘 워낙 인터넷 쇼핑 발달해 있으니까 생각보다 큰 어려움 없이 구매할 수 있고 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식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좀 빈티지 옷들을 거의 주로 입었어요. 그래서 의류 산업이 아무래도 환경 파괴가 좀 굉장히 심각한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그 스파 브랜드라고 해서 패스트 패션이 굉장히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생산뿐만 아니라 폐기까지도 너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제 옷들을 구매함으로써 조금 환경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 사실 뉴욕에서도 세탁기 없는 1인 가구들이 패스트 패션으로 옷을 사입고 한 3, 4천 원짜리를 일주일 동안 입고 그냥 버려서 그 폐기물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들 환경의 파수꾼이었네요. 비건들. 네, 채식주의자를 통해서 이른바 비건과 이코노미를 합친 비거노믹스 바람이 불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채식주의자라는 게 참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야 사람이 먼저지 동물까지 챙길 여유가 있느냐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반론에 직면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십니까? 일단은 인권과 동물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권도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착취와 폭력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동물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인권 문제들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반비례라기보다는 오히려 비례하는 관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내가 비건이 됐다 하면서 그 삶이 비건 이전과 이후로 크게 달라진 게 있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요즘 그 미라클 모닝이라는 거 유행하는 것 같은데 네. 실천하고 계세요? 저는 실천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비건을 시작하고 저절로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걸 경험했어요. 아,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기상 시간을 당기고 출근이나 학교 가기 전에 그 시간을 자기 개발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미라클 매직이 일어났습니까? 예, 제가 원래 아침잠이 굉장히 많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알람도 막 10개씩 맞춰놓는데 하나 들을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육식이나 제가 야식을 많이 먹는 편이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좀 자면서도 피로가 덜 풀리고 오래 자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채식을 하고 나니까 정말 새벽 4시 반에 눈이 팍 떠지는데 너무 개운하고 상쾌하고 에너지가 넘쳐서 진짜요? 예, 제가 출근하기 전에 도시락도 막 즐겁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이제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레시피 공유도 하고 네. 제가 이 모든 활동들을 회사 다니면서 다 같이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가벼워지고 네, 저절로 일어나고 수면 시간이 확 줄었어요. 제가 그래도 개운하시다. 네, 네, 이거는 초식마녀님 개인적인 네. 경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치킨, 뭐 야식 이런 거 많이 드시다가 이제는 그런 야식 같은 것도 좀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야식은 지금도 먹긴 먹는데요. 아, 그래요? 네, 비건으로 이제 대신 음. 먹으니까 몸에 부담이 확실히 덜 가는 것 같아요. 메뉴를 바꾸시면서 삶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오래 씹어야 되는 걸 안 먹으면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밥상에 이렇게 물고기나 육고기가 올라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단백질 너무 안 먹으면은 너무 기운이 없진 않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힘이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보통 육류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식물에도 충분히 하루 권장량에 이제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고,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농업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식물만 골고루 먹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양 부족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채식만으로 충분히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 혹시 뭐 콩고기 이런 걸로 대체식을 만들고 그러시진 않고요? 그런 거는 이제 가끔 먹긴 하는데요. 사실 먹지 않아도 브로콜리에도 단백질이 많고요. 아, 의외로 포도에도 단백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포도는 당인 줄 알았는데 단백질도 있군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건을 실천하는 분들이 모이고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도 많아요. 이 8357님이 저는 비건 아니고 이 앞서 말씀해 주신 단계에서 좀 낮은 단계 채식주의자다. 페스코나 락토 베지테리언, 페스코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제 생선까지 먹는. 생선까지 드시거나 유제품까지 드시는 고단계만 해도 주변에서 엄청나게 질문 구박 비아냥을 받습니다. 너 때문에 식단 고르기 힘들다. 골고루 먹어야 튼튼해진다. 윗사람이 짜장면 시키면 다 짜장면 시키는 한국 문화에서 사회생활할 때 이렇게 모난 돌이 없습니다. 비건에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아니 내가 채식주의자 한다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태클이 많구나 이걸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 변화해가는 것들을 보면 기업들도 저희는 동물 실험 안 해요. 그리고 동물 원료를 쓰지 않아요. 이런 회사들 늘어나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마케팅에 반영되는 거 보면 처음 초식하실 때보다 환경이 좀 개선됐다 이렇게 느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2019년 초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까지 다양하진 않았는데요. 특히 올해 이제 코로나랑 기후위기랑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기업들이 정말 많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인 게 이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더 이상 모두의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위기의식이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얻고 있어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앞서서 악플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놀랐어요. 본인의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이고 지구나 환경을 좀 더 아끼는 쪽으로 생활 방식을 바꿨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 의견 직접 다는구나. 이게 좀 놀랍기도 한데 유튜브, SNS 또 방송 출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채식주의의 장점 이런 거 알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모두가 좀 다 같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계속 좀 육식을 선택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채식을 또 해보곤 싶지만 어렵다라는 그 선입견, 특히 비건은 나는 못할 거야. 조금 특별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실천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오히려 삶이 더 편해지는 면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좀 알리고 싶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좀 비건 지향적인 삶을 선택을 할 테니까 그거에 내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제가 이런 인터넷에 저를 공개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멋있다. 이 초식마녀님 하면 비건을 위한 레시피도 많이 알려주시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라클 모닝에 어떤 거 도시락 싸고 있어요. 이거 유튜브로 올려주시기도 하고 네컷 비건 요리 만화가 특히 유명하잖아요. 오늘 보여주시는 오늘 조금 더 비건 저 책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레시피는 원래 이런 게 어디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개발하신 거예요? 그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 아시죠? 그 약간 그런 네. 것처럼 저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좀 그런 식으로 내는 편이에요. 재료를 먼저 보고 이거를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레시피를 그냥 스스로 만드는. 그렇군요. 레시피를 직접 이제 연구해서 만드셨다는 얘긴데 그러면 요거를 하나 물어보죠. 이 구독자분들한테 원픽 이 메뉴가 제일 인기 있었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마라 크림 떡볶이라고요. 마라 크림 떡볶이. 예, 요즘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보통 마라에 양고기 이런 거 넣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소스만 파는 게 있는데 그 동물성이 안 들어간 마라 소스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채소 볶고 두유만 넣고 떡볶이 떡만 넣으면 끝인 레시피인데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소스가 맛을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 소스가 배신하지 않는군요. 네, 요리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손님 대접으로도 좋은 메뉴입니다. 아, 손님 차림 한상까지. 네. 마라 크림 떡볶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입문자다. 나 비건 입문자다 하는 분들한테는 뭘 추천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 입맛이라는 게 개인차가 너무 커서 그렇죠. 본인이 네. 좋아하는 메뉴를 어떻게 하면 채식으로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 면을 좋아해서 비빔국수 종류나 볶음국수를 비건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서 먹어요. 볶음국수에는 보통 고기 고명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아도 맛있는 레시피가 있는데요. 토마토 볶음국수라고 토마토를 간장 소스에 붓고 그리고 저는 향신료 커민을 좋아해서 그 네. 커민이란 향신료를 넣어주는 게 킥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면이랑 볶아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데 고기 없어도 맛있기 때문에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커민이라는 그 허브 종류인가요? 어, 향신료? 약간 씨앗. 네, 씨앗. 아마 근데 향을 맡으시면 알 거예요. 그렇군요. 좀 중동 음식에 많이 음. 들어가는 향신료인데요. 그렇군요. 그게 네. 있으면은 맛이 확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사심 채우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날 어디 못 간단 말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쩌면 더 상향 조정될 수도 있고 특별히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어디 가고 싶은 날씨에 추천하고 싶은 요리가 있으세요? 이런 날에는 저는 김밥이라고 생각해요. 김밥에 햄하고 계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하지만 그걸 빼고 만들기도 쉽고요. 네. 제가 이거 최근에 소개했던 것 중에 또 인기 있는 레시피 중 하나인데 지금은 철이 조금 지났지만 냉이김밥이라고 냉이만 소스에 볶아서 밥에다가 김 말면 끝인데 정말 소름 끼치게 맛있거든요. 소름이요. 네. 소름 보장. 예. 그리고 이거는 비건이 아니신 분이 만들고 후기를 전해주신 건데 냉이김밥에 뭐 햄이랑 어묵도 넣어서도 만들어보고 안 넣어서도 만들어봤는데 안 넣은 게 진짜 훨씬 맛있다고 인증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거는 정말 단순한 게 최고다. 한번 그렇군요. 드셔보셨으면. 냉이 김밥 한 번도 그 조합은 생각 안 해봤는데 그거 네.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항상 고기랑 뭐가 어울릴까 요 생각만 했는데 좀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그 비건 시장이 이렇게 해서 요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의류나 생활 방식 전반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비건 인플루언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 주목하시는 제품이나 이런 게 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그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남성분들이 옷으로 입을 게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건을 실천하시는 남성분들이 정장이라던가 구두를 비건으로 구매하고 싶은데 다 가죽이고 여성 그러네요. 패션은 조금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남성 패션은 정말 고를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건으로 실천을 못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남성 패션 분야에도 조금 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남성 패션 보면 대부분 겨울옷이면 울 100%, 양털, 네.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고 가죽 자켓 이런 거 요즘에 그쵸. 많이 드시는데 많이 걸치시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페트병 이런 걸 재활용해서 옷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채식주의자들 왜 이렇게 유난이에요. 비건은 낯설어요. 이런 분들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한마디로 줄이긴 어렵지만 비건은 완벽하거나 우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스스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강박을 버리시고 조금 그냥 더 방향성만 잃지 않고 실천을 조금씩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화와 균형을 강조해 주신 초식마녀님 그리고 냉이김밥도 한번 꼭 만들어 볼게요. 박지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